건강하게 지내. 구청 민원실에서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온 아내는 딱 그 한마디만 남기고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가 떠나고 정우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소로 돌아가는 길 아버지 회사 로비 유리병 너머로 사원증을 목에 건 정장 차림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1시간 전 이혼 도장을 함께 찍은 전처였습니다. 수아는 정우를 보고도 짧은 눈인사만 건넨 채 동료들과 셔틀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의절한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처, 위자료 한 푼 요구하지 않았던 그 여자의 비밀은 여기서부터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매일 받아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구청 민원실 창구 앞에서 수아가 이혼 신고서를 꺼내 담당 공무원에게 내밀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동안 수아는 미동도 없이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 한 번 깜빡이지 않는 얼굴, 입술 한 번 떨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우는 수아의 반걸음 뒤에 서서 그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에 모든 것을 정리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었습니다. 정우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수리 완료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접수 확인증을 내밀자 수아가 두 손으로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수아가 정우를 돌아보지 않고 민원실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정우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구청 현관을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졌습니다. 수아가 도로변에 서서 택시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건강하게 지내. 수아가 정우를 잠깐 보며 그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노란 택시 한 대가 멈춰 서자 수아가 뒷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기 직전 정우는 뒷좌석 창 너머로 정면을 응시하는 수아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3년 전 결혼식장에서 같은 옆모습으로 웃던 수아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그때 수아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고 지금 수아의 입꼬리는 일자로 굳어 있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 택시가 차 흐름 속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정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테헤란로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우의 설계사무소는 SJ바이오 본사 건물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출퇴근길에 SJ바이오 건물을 마주치는 건 매일의 일이었지만 정우는 아버지와 의절한 뒤 5년 동안 그 건물을 고개를 돌려 외면하며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혼 신고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텅 빈 상태에서 정우의 시선이 SJ바이오 로비 유리벽 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에 사원증을 건 정장 차림의 여자가 동료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를 가로질러 걸어 나왔습니다. 수아였습니다. 정우의 발이 보도블록 위에 붙은 듯 멈췄습니다. 수아는 로비 밖으로 나오다 유리문 너머로 정우를 발견했습니다. 짧은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수아는 동료들과 함께 회사 셔틀버스에 올랐고 버스가 떠났습니다. 정우는 빈 로비 앞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1시간 전에 이혼 신고서를 함께 낸 전처가 자신이 의절한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사무소로 가지 않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SJ바이오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신약개발팀 연구원 소개 페이지에 수아의 이름과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입사일을 확인하니 약 3개월 전이었습니다. 정우가 화면을 내려놓고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거 기간은 9개월이었습니다. 입사가 3개월 전이면 채용 준비 기간까지
역산하면 별거 초기부터 이미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우는 별거 기간 동안 수아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 식어가는 동안 정우의 머릿속에 결혼 초기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의절하고 대학 동기 민혁과 함께 작은 설계사무소를 차렸던 날, 수아가 사무소 현판을 달면서 웃었습니다. 수아는 약학대 대학원을 마치고 작은 제약회사에 취직했고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어머니 윤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첫 상견례 식사 자리에서 윤 여사가 수아의 고아원 출신 배경을 알게 된 뒤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우가 참 마음이 착해서. 칭찬인지 비난인지 모호한 그 한마디를 정우는 그냥 넘겼습니다. 결혼 6개월 차부터 윤 여사의 개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매주 호텔 식사 자리를 만들어 수아의 말투, 옷차림, 생활 습관까지 하나하나 지적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중소제약회사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꼴이 보기 좋으냐? 그만둬. 수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이 일은 제가 오래 준비해온 일입니다. 윤 여사는 그날 밤 정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아내가 시어머니 말을 대놓고 무시하더라. 정우는 어머니의 전화를 끊고 수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아의 전화를 끊고 다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쪽에도 분명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정우는 스스로 중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아에게 그 중립은 남편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절망이었고 윤 여사에게는 내가 하는 일이 허락된 것이라는 확인이었습니다. 결혼 1년 반이 지났을 때 수아가 연구하던 신약 후보 물질이 학회에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윤 여사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며느리가 바깥에서 이름을 날리면 집안이 어떻게 되겠느냐. 수아는 그날 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수세미를 든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2년 차 윤 여사가 정우에게 단둘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잘못됐다. 제대로 된 집안의 여자를 다시 만나라. 정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기 수아가 연구하던 신약 프로젝트가 회사의 자금난으로 중단됐습니다. 결혼도 일도 동시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중단된 직후 수아는 대학원 시절 지도교수였던 강도연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강 교수는 수아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곳을 알아봐라. 내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곳으로. 강 교수가 업계 소식 하나를 전했습니다. SJ바이오가 수아의 전공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아는 그것이 전 남편 아버지의 회사라는 걸 알았습니다. 가슴이 복잡해졌지만 연구자로서 그 기회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윤 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우가 맞선을 볼 거다. 수아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정우에게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가 현관에 캐리어를 끌고 나오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내 옆에서 망가지고 싶지 않아. 정우가 뒤늦게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맞선 이야기가 사실이냐고 물었을 때 윤 여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 하나에 확인도 안 하고 떠나는 여자가 무슨 진심이 있겠느냐. 정우는 수아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아는 이미 번호를 바꾼 뒤였습니다. 정우는 수아의 새 번호를 찾아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떠나는 게 수아를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별거가 시작되고 수아는 강 교수의 추천서를 받아 SJ바이오에 지원했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2차례 면접을 거쳐
약 2달 만에 채용이 확정됐습니다. 서진호 회장은 인사팀의 최종 보고에서 수아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전 며느리라는 걸 알았지만 입을 열었습니다. 채용 기준에 맞으면 진행해. 윤 여사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면 반드시 막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입사 후 3개월간 연구에만 몰두했습니다. 정우에게 이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이혼 협의는 수아 측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했습니다.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필요 없습니다. 빚진 것도 받을 것도 없으니까. 정우는 수아의 단호함에 반론 한마디 하지 못하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카페에서 휴대폰 화면을 끈 정우가 사무소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별거 초기부터 이직을 준비한 것, 위자료 한 푼 요구하지 않은 것, 이혼 직후 회사 로비에서 보았던 그 당당한 걸음걸이가 하나의 메시지처럼 정우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잃어버린 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아내를 지킬 수 있었던 수많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우가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SJ바이오 앞에서 수아를 봤어. 뭐? 거기서? 민혁은 정우가 재벌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민혁이 말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내 일에 집중해. 정우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아의 사원증과 정장 차림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민혁이 잠시 수아와 정우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내던 날 아버지 회사 로비에서 전철을 마주쳤던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인생은 다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서로를 지키지 못했던 두 사람이 이혼이라는 가장 큰 실패를 겪고 나서야 비로소 상대방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아는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일어섰고 정우는 뒤늦게나마 도망치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두 사람이 찾아낸 건 아주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고 서로의 하루를 묻고 옆에 있어주는 것. 처음 결혼했을 때는 몰랐던 그 단순한 것들이 한번 잃어본 뒤에야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의 곁에도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